유병헌 씨의 장례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유병헌 씨가 숨진 뒤 처음으로 가족과 구원파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구원파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세월호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건국대 경찰학과 이훈혁 교수, 또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가족들은 구속 집행정지 이 상태인 거죠? 구속 집행정지라는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구속 집행정지라고 하는 건 원래 구속이 돼 있는데 어떤 중대한 일, 뭐 직계 가족의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 구속을 잠시 정지시켜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특히 사망 같은 경우는 예. 뭐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니까 시간을 딱 정해서 몇 시간, 뭐 지금 52시간을 정했다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제한을 답니다. 예. 주거 제한이라든지 어떤 위치만 가라 그러고 이렇게 구속을 잠시 이제 정지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보통 52시간 정도 그 정도 해주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 다른데 예. 3일장을 한다 그러면 뭐 좀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2일장 뭐 얘기를 하니까 좀 그 시간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주거지와 금수원을 만약에 벗어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네, 이게 뭐 원칙론적으로 우리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혹시 뭐 도주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법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도주죄는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구속 집행을 그야말로 정지한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법 요건에 이제 해당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설령 도주를 한다 손 치더라도 도주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가능한 것이 일단은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취소 이제 결정이 뭐 이루어지게 될 테고 나중에 다시 뭐 검거가 되었을 때 그 법원이 그야말로 어떤 원정적인 인정적인 차원에서 중대한 사유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구속 집행 정지를 해줬는데 이른바 어떤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이 돼서 뭐 이를테면 그 죄질에 있어서 나중에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상당 부분 어떤 뭐 가중할 수 있는 이런 그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어떤 법에 위반되거나 뭐 이런 것은 이제 찾아보기 좀 힘든 것이죠. 그 말씀은 52시간 안에 그렇다는 얘기고 52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도주죄가 되는 거죠? 근데 52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도망을 갔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것이 이제 법에 의하면 도주죄는 체포 또는 구속 또는 구금되었던 자가 이제 도주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예. 사실은 이제 구속을 정지한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법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도주죄에는 이제 뭐 해당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약간의 그러면 조금 도망가도 비합리적인 되겠는데요? 것이 있죠. 근데 뭐 도망가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 장례식 뭐 장례식을 통해서 왔다가 도망간다 그걸 이용해서 아주 드문 경우고 예. 뭐 말 그대로 법조문사 세상 도주죄가 성립할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원파 이 사람들이 유병헌 씨 일가가 처음에 검찰도 수사할 때 설마 이 사람들이 도망가겠냐 해서 그냥 놔뒀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닙니까?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이례적으로 이 유가족 1인당 뭐 5명에서 8명에 해당하는 그 경찰 인력을 소위 말해서 밀착 감시를 이제 붙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속 집행 정지 기간 중에 이런 수사관들을 이렇게 밀착 감시를 뭐 붙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또 그 점을 이용해서 왕왕 도망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뭐 다리를 수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에 허가를 받았는데 그 병원에 이제 뭐 가는 척하면서 뭐 병원 진료는 형식적으로 받고 뭐 도주를 한 경우도 왕왕 있었고요. 예. 또 그 기간 중에 어떤 그 사기죄로 복역을 했다 나온 사람이 또 그 구속 집행 정지 기간 중에 사기죄를 또 범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른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합법을 가장한 탈옥일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그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런 도주 전력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뭐 전 국민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도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 감독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뭐 조건을 붙인 것 같고요. 또 그 지금 관할 경찰서에서도 그 이례적으로 뭐 5명에서 8명에 해당되는 예. 형사들을 그 밀착 감시를 붙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경찰이 촘촘하게 감시를 잘 해야겠습니다. 이 도피 중인 그 자녀들은 장례식에 이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거의 보이는데요. 차남 혁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면에서나 뭐 교회 내부에서나 뭐 차기 지도자를 유력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지금 혁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계자로서 이제 교육받고 양성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지금 뭐
뭐 멕시코에 있다, 남미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미국에도 수배가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수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 그러면 밀항을 통해서 와야 됩니다. 본인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밀항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추측하건데 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또 우리 섬나시죠. 섬나시 같은 경우는 체포돼 있는데 아직 송환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한국으로. 그런 경우도 재판 난다 그래도 항고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오기 사실 어려운 상태고. 언제쯤 그 국내 송환? 그것도 시간이 최소한 올해까지는 오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이 송환 결정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한다면 항고를 또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시 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뭐 1, 2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일단 뭐 송환을 논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이제 뭐 유혁기 씨 같은 경우 실제로 검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검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더군다나 그 멕시코라고 하는 그 어떤 치안을 고려했을 때 그곳은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마약 밀매 조직이 그야말로 경찰력하고 비슷하게 전쟁을 할 정도로 상당한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유혁규 씨가 소위 돈을 이용을 해서 뭐 매수를 한다든가 뭐라고 하면은 수십 년간, 아니 십수년간 숨어 지내려고 하면 뭐 숨어 지낼 수 있을 만큼 뭐 치안력이 상당히 부재하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일단은 검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송환 절차에 관한 것인데 뭐 송환 절차도 보통 뭐 2년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요. 해외 도피 사범의 경우 95%가 사실은 송환을 못하게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1999년부터 2012년 현재 해외로 도망간 도피사범을 검거해서 송환한 경우가 5%에 불과한 이런 실정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상 그 유혁기나 뭐 섬나시 같은 경우도 국내로 데려오는 데는 상당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자, 이 52시간이 장례를 치르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구원파 입장에서 보면 공중분해됐었던 지도부급 인사들이 어쨌건 다시 모이는, 일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뭔가를 결정해야 될 건 결정하고 뭐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하고 꼭 나쁜 의미가 아니더라도 그런 시간은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사실은 구원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집단, 유병헌 사망 후에 집단적인 지도체제를 갖고 있다가 과연 누가 이제 이 재산, 많은 재산이나 또 상속이 걸려 있거든요. 또 구원파, 그 차명 재산을 구원파가 환수하는 그런 문제도 사실 걸려 있고, 또 누가 이 구원파를 이끌어갈 것이냐, 리더를 어떻게 뽑느냐, 이런 문제들을 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이 시간이 아니면 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밀접 뭐 방어를 하고 뭐 감시를 한다고 하지만 경찰관이 뭐 그것도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에 들어와서 우리 잠깐 얘기하겠다 그러면 거기까지 따라 들어가지는 않는 그렇죠. 뭐 그 정도까지 아니라면 그런 얘기는 충분히 상속이나 후계 문제는 많은 얘기들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차기 후계자로 유력했었던 차남혁기 씨는 아무래도 올 수가 없으니까 해외 도피 중이니까 자연스럽게 후계 구도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다른 세력들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설령 그 유혁기 자체는 국내에 오지 못하선 치더라도 소위 말해서 다른 제3의 인물을 이용을 해서 뭐 영향력을 뭐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죠. 바꿔 얘기하면 지금 그 총회장으로 이번에 뭐 선임이 되어 있던 그 구혜령 씨인가요? 네, 구혜동. 네, 그분이 그 유혁기 씨와 아주 가까운 이제 측근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유혁기 씨가 계속 그 멕시코에 있지만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그 3주 전쯤에는 그 제독 의사로 그 알려져 있는 그 어떤 분이 또 사실 이제 국내에 왔는데, 국내에 왔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하고 뭐 정보를 이렇게 입수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원래 그 계획 자체가 이 유혁기 씨가 소위 말해서 승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고 있다가 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와 같은 계획이 구원파 입장에서는 특히 유병헌 씨 입장에서는 이제 어그러진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정한 계획을 계속 추진하려고 할 공산이 큰데 다만 지금 어떤 그 비혈연파라고 하는 또는 그 지도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원로 그룹들이 지금 이 상황 자체를 그대로 용인을 하지 않고 유병헌이 없는 구원파를 상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그런 그 남아있는 핵심 인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욱 씨, 뭐 김엄마 등등은 다 지금 뭐 분해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이용화 씨라고 하는 이제 뭐 원로 분이라든가 또는 그 의료인 협회에 뭐 알려져 있는 이제 몇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이제 지도부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누구인지는 드러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번에 유병원 어떤 병고와 관련된 사실 여러 가지 그 추정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 검찰의 수사 자체가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뭐 종료한 것으로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지도부가 이제 누구인지 또 지도부가 예를 들면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가설들이 있거든요. 뭐 비밀팀을 보냈다 또는 그 유병원 씨가 구원파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 뭐 등등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가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수사의 어떤 관심과 의지가 지금 뭐 없는 것인지 어쨌든 지금 뭐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지금 의혹의 꼬리에 꼬리를 지금 무는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남아있는 게요. 구원파에서 지금 뭐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서로 뭐 차지할지 뭐 어떻게 뭐 후계 승계를 할지 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재산은 검찰이 최대한 추징해가지고 다 몰수하겠다는 것이고 네. 남아있다면 뭐가 남아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차명재산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 차명재산이 이제 구원파의 소유인데 어떤 영농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신도들 명의로 아니면 제3자의 명의로 이렇게 가 있고 실소유자는 구원파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환수하는 어떤 과정, 그 재산을 걷어들여야지 이제 구원파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재산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재산을 이제 걷어들이는 얘기도 이번 장례식장에 충분히 할 것 같고요. 네. 예. 특히 뭐 우리 시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번 가방 안에 그런 내용도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산의 행방이라든지 그걸 거둘 수 있는 그 근거 서류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후계를 하는데 아마 유리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유병원 씨는 또 폐혈차 좋아했던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뭐 2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샀다고 하는데 보니까 뭐 구원파 내부에서는 그걸 또 정리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그건 들리고요. 뭐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집 강인 것 같아요, 유병헌 씨가. 그러다 보니까 모아놓은 거고, 구원파 신도들이 이거 뭐 좋아하지 않았는 것 같고, 재산적 가치가 사실은 크게 없는 건데, 가지고 있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시청에서 불법 그 건축물로 이렇게 철거를 하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타이밍상, 장래 이제 사망을 했고 이러니까, 예. 어차피 없애야 될 거, 또 재산적 가치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물상에 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물상에다가요? 그걸 사회 고물상이 있을까요? 뭐 그래도 고철이니까. 20억 원이라면서요. 그 금액이 그 정도는 하진 않을 것 같고. 예. 좀 일단 처리하는 비용만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예. 1번 가방 말씀하셨잖아요. 1번 가방에 대해서는 어떤 가설,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제 1번 가방의 뭐 핵심이죠. 상당히 뭐 중요한 것이 뭐 들어있겠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뭐 차명 재산과 관련된 뭐 계약서라든가 또 심지어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재산 관계된 뭐 증명 서류 또 결국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로비를 했느냐, 이른바 그 강서구 송모 재력가가 매일 기록부라고 하는 것을 적어놨듯, 유병헌 씨 역시, 그와 같은 것을 매일매일 기록한 소위, 유병헌식 어떤 매일 기록부 같은 것이 이제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엊그저께 한 보도에 의하면 그 쌍둥이 배라고 하는 그 오하바마호인가요? 오하마나? 네, 오하마나죠. 예. 네. 거기에 그 VIPP 그 공간에 사실은 유병헌 이외에 어떤 정관계에 상당한 유력자가 이제 그것을 활용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냐라고 이제 재판관이 물었을 때 뭐 답변을 안 했죠. 근데 예. 어쨌든 이것이 수사 과정이 아니고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증언의 한 방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은 신빙성 있는 그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한간에만 뭐 추측으로 얘기했던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분명히 어떤 그 정관계의 로비의 그 사실 자체는 분명히 이제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일본에도 일본 가방에도 그것을 갖고 있고 그것을 결국은 지금 유병헌 씨의 병고와 관련된 그 주체가 사실은 이제 가져갈 확률이 이제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가방 전체가 대여섯 개가 이렇게 제출된 형식을 보면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고 김엄마 등의 어떤 이미 제출 형식이었단 말이죠. 어디 있다 얘기하니까 가서 찾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미리 1번 가방은 빼고 뭐 나머지 가방만 낼 공산이 상당히 큰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그랬겠느냐. 네. 결국은 이것을 결국은 유병헌의 마지막 행적을 알고 있는 뭐 양회정이라든가 또 김엄마라든가 네. 또 심지어는 이것을 계획을 했던 지도부 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의혹들을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작
수사권이 있는 또 기소권이 있는 이런 그 검찰에서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금 그 세월호 종국이 수사권 기소권을 지금 누가 갖느냐, 예. 그죠? 그 진상위원회에서 갖느냐 안 갖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슈도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150일 동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학습을 해왔죠. 왜냐하면 수사가 조금 이게 미진한 것 같기도 하고 의혹도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수사권 기소권을 그냥 특검에 주면은 이게 그냥 또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의혹도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물론 뭐 추정드립니다. 건국대 이웅혁 교수님, 박지훈 변호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